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사실 어제가 1월의 마지막이었는데 뭔가 오늘이 꼭 1월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할 방송은 1월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요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것들이 2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긍정적인지 좀 이야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관심 가져야 할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1월이라고 해야겠네요. 1월을 보면 확실히 우리 시장에 1월 효과가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1월 달에는 항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번 연도도 아무튼 좋은 그런 것, 기분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만 이번 1월 달은 이번 1월 달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았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한 70% 정도가 좀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많이 상승했지만 그것을 뺀 나머지들은 그렇게 그닥 뭐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바닥에서 이제 극복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좀 있고요. 얘네들과 IT 쪽만 조금 괜찮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냥 시세가 좀 나왔던 애들은 수소테마와 경협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일단은 저희의 매수 대상은 아니니까 제외하고 보면 수급이 들어왔는데 분명 지수는 들어 올라졌고 했는데 일부 종목에 편중되다 보니 나머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2월까지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아마 이번에는 실적이 좋은데 오르지 못한 애들도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까지로 보면 외국인들이 4조 약 3천억 정도를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뭐 1000억대, 1200억대 매수가 있긴 했고요. 근데 아직도 기관 투자자는 개인들은 매도의 이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외국인의 방향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2월에도 조금 유지된다면 일단은 그래도 지수는 일단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요 1월의 자금이 뭐라고 할까요? 패시브 자금이라고 패시브 자금이잖아요. 패시브 자금들, 액티브가 아닌 패시브 자금인데, 저도 어제 엊그제 뭐 이렇게 증권 방송을 좀 이렇게 틀어놓고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것은 패시브 자금이 아닙니다, 뭐 하면서 뭐 이상한 좀 이렇게 소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패시브 자금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 제 표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요 진한 색이 이게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2019년 1월부터라고 보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패시브 자금이 끊기지 않고 아주 강하게 계속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것은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고,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려면 액티브 자금도 역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액티브 자금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것인가 라는 이런 추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까지 합세가 된다면 분명히 실적이 좋지만 아직 오르지 못한 애들은 저는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 기대를 합니다.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쪽은 확실히 대형주 쪽이 많이 보여요. 대형주 쪽이 많이 보이고, 그쵸. 확실히 대형주 쪽이 많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2월 달에, 이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오는지, 그리고 액티브 자금이 어디까지 더 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3월 1일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어떤 최종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2월 말 정도에 일단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일단 만나서 조금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혹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좀 단판을 짓겠다,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혹은 뭐 트럼프 말대로 협상 시한이 요것을 좀 연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게 다 2월에는 거의 없는 거니까요. 2월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희망은 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판을 깬다거나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 일단 3월에 그렇다 하더라도 2월에는 일단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월에 또 하나 있는 일정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죠. 뭐 근데 여기는 지금 기사들을 좀 보면 뭐 스몰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알 수가 없겠죠. 일단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비핵화 조치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해제가 될 것인지 일부 뉴스에서는 뭐 에스크로라는 단어도 나올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무언가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좀 긍정적인 어떤 무언가가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언론에서 너무 기대치를 올려놓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면 오히려 성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만 좀 아니라면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과 3월에는 좀 기대를 조금은 1월처럼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큰 그 이벤트는 일단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1월 달에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반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한 이야기가 있죠. 확실히 금리 인상을 잠깐 멈춘 것이죠. 보류한 것이죠. 일단은 뭐 하반기 정도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혹은 자산을 축소하는 혹은 이것 자산 축소하는 이것도 역시 조금 일찍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중단된다. 그렇다면 금리 올리는 것을 보류하고 자산 축소하고 있던 것을 잠깐 멈춘다면 이것은 신흥국에는 매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 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협상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1월 달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잘 해결되었고 2월 달에는 사실 북미 관련한 것은 시장에 큰 어떤 무언가는 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달은 1월의 분위기가 좀 연결될 것 같고 3월은 요것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좀 맞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3월에 어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만약에 그 비슷하게 어떤 무언가 이벤트들이 생긴다면 일단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이제 연휴를 앞둬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어, 조금 약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이걸 일간 차트로 좀 확인해 보면 코스피 지수를 좀 먼저 볼게요. 지수를 좀 확대해서 보면 아직 거래량을 늘리면서까지 하락하는 무언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고 분산의 개수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레버리지 역시도 심리를 꺾을 정도의 무언가 강한 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완전히 약세 전환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수와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좀 약한 모습이 좀 나오고요. 저희는 어제 일단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세가 다시 꺾이지 않고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다시 재매입을 하고 싶은 이런 좀 의향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도 잘 버티고 하는 모습이었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어떤 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 과거에 이렇게 큰 시세를 한번 투기적인 시세까지 포함해서 이게 큰 시세가 나왔던 것은 꽤 오랜 시간 횡보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 횡보를 추세를 뚫고 나올 때 쉽지 않게 어렵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도 나와서 일단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또 지금과 같이 만약에 패시브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면 IT나 전기전자 혹은 시가총액이 큰 쪽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액티브 자금들이 만약에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좀 들어온다면 아마 중소형주나 개별주 쪽에도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에 대해서 일단 실적이 괜찮은 쪽을 봐야 되잖아요. 이쪽에 실적이 괜찮은 업종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너무 많이 이름을 들어서 아는 것들이죠. 2차전지 쪽.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여전히 실적은 훌륭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쪽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금융 쪽, 미디어 컨텐츠 이쪽이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 이쪽은 아직 많이 눌려 있습니다. 전부 다. 요거 ETF 관련한 2차전지 관련한 ETF를 보여드릴게요. ETF를 보면 현재 상장된 지가 안 됐으니까 시세가 짧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뭐 이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인데 그 오늘부터 해가지고 저희는 2차전지를 2년에 걸쳐 적립식으로 매주 매수하는 것을 첫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매수를 시작했고요. 일단은 목표 수익률이 한 50% 정도에 왔을 때 2년이 되기 전이라도 온다면 뭐 이익 실현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 후에 추가 보유할지는 그때 정도의 생각을 할 것이고요. 일단은 여유 있게 2년 정도까지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자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의심되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은 지금의 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들 위주로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못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눌려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중에서 뭐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뭐 삼성 SDI도 좀 이거는 조금 차트를 작게 해서 타이트해서 그냥 봐볼게요. 삼성 SDI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LNF 또 좋은 회사이고 사실 이것 말고도 2차전지 애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는 개별 종목도 매수를 하고 2차전지는 덤으로 더 매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특이한 점은 뭐가 있었냐면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 이런 쪽 애들이 확실히 실적의 바닥을 일단 찍은 것 같긴 합니다. 2018년도 해가지고
이쪽이 조금 예민한 종목이긴 하지만 2018년도와 2019년도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실적의 바닥을 좀 찍은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대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 있는 종목이 OCI가 좀 관심이 있거든요. OCI 같은 종목, 그 OCI가 사실 실적으로 보면 애매한데요. 지금 보통 OCI는 폴리실리콘으로 보니까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을 찍었고요. 그쪽 관련한 글로벌 업체들이 주가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OCI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단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중소형주 쪽에도 매기가 좀 쏠리는지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적과 무관한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 좋다고 덥석 매수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머티리얼즈도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삼성전기도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데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 정도의 모습이 좀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기는 저도 실적은 좋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몇 개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삼성전기는 일단은 관심 갖되 일단 매수는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매수는 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아무튼 실적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시장을 이제 과거부터 보면 시장이 분명히 실적은 좋으나 시장 전체가 무너짐으로써 같이 무너져 있던 종목들은 시장이 돌아 나가 줄 때 얘네들은 반드시 대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항상 그랬고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항상 킵하고 있되 시장이 돌아 나가는지 그리고 그쪽에 들어오는 수급이 어느 수급인지 좀 확인해 보는 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라든지 남북경협주, 수소차 이쪽은 저희는 아예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의도 아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떤 펀더멘털을 이야기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1월 달은 우려했던 것보다 시장이 강하게 반등해줘서 좀 기분이 좋았고요. 2월 달도 좀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월 7일 날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